지금 해외에서 한국을 보면은 마치 부모나 스승도 다스릴 수 없는 망나니들의 노름판 같다. 좌파들이 벌이고 있는 갖가지 망동이다. 이들의 망동은 국가의 기틀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망동도 있지만은 코미디 같은 망동까지 이제는 등장하고 있다. 그래도 좌파 집단에서 일반적 상식을 가졌을 만한 지식층에 속할 무리들이 보여주는 망동은 바로 코미디다. 지난 5년의 통치기간 동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대통령 문재인을 성군쯤으로 둔갑시키는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코미디의 압권이다. 사료값이 아까워 반려견을 무정하게 내치는 날 반려견을 놓고 영부인 출신의 부인은 눈물을 짜내고 문재인은 반려견이 갇힌 철장을 어루만지며 비통한 표정을 짓는 연출은 가히 코미디의 압권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추행이라는 부끄러운 행동을 감출 수 없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죽은 입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마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해서 일을 치른 것처럼 둔갑해 또 하나의 코미디 다큐를 만든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조국을 위시해서 좌파 집단 내 부끄러운 인물들은 모두 끌어내 다큐라는 영상물을 통해서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들 작품의 모든 연출은 부끄러운 내용은 감추거나 미화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훗날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인물로 남게 될 것을 염려해 변명거리로 미리 만들어내는 것이겠지만은 과연 사실을 직시할 줄 아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 것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여기에 다큐를 만들지 못하는 무리들은 제 입으로 자신을 미워하며 개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무슨 코인이라는 비정상적인 투자로 뒷구멍에서 돈을 챙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을 비롯해서 박주민, 장경태 등은 바로 달린 입으로 자신들이 궁핍 속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삐뚤어진 헛소리로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좌파들의 거짓말 특징은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은 잘한 것으로 코미디처럼 미화하면서 남이 잘한 것은 심각한 표정을 지어가며 잘못한 것으로 패대기를 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좌파들이 짓거리는 칭찬과 비난은 거꾸로 이해하면 정확한 것이 된다. 그러면 좌파들의 거짓말을 국가 경영 측면에서 살펴보자. 가까운 예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문재인 정권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벌인 것처럼 왜곡하며 감옥에까지 보냈지만은 과학적인 결론은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의 성공적인 사업을 자신의 정권력을 충족하기 위해 악용한 것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들이 벌인 비난은 바로 칭찬이었던 것이다. 좌파들의 국가를 헐떠든 근본적인 거짓말은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향한 것이었다. 한국을 오늘 같은 성공적인 국가로 만든 통치자는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사실은 지난날의 역사가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들도 대통령의 성공적 통치로 그들 자신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도 애써 이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왜곡된 역사 속에 7.8.5 또 독재자로 기록하며 마치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좌파들이 이 두 대통령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것은 그들 방식의 칭찬으로 보면 틀림없다. 그런데 이들 좌파들의 망동이 그들 집안의 일로 국한되면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그와 같은 망동이 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리며 애매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려면 이들의 망동을 단호하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필요하다. 지금의 번영된 한국의 기틀을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력한 통치력이었다. 만일 이들 두 대통령이 좌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한 태도로 통치를 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좌파들까지 그들 특유의 칭송을 늘어놓는 것이다.
지금의 통치자는 좌파들까지 특유의 칭송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 두 대통령의 통치를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